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후보 등록이 어제 첫날이었어요. 맞아요. 7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현역 중에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이 했고요.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했었죠. 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 김준규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7명이 했고요. 오늘 천하람 변호사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8명이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후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좀 심심하게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나오면서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요. 바로 친윤계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상승세를 보이니까 집단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건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 정리할 때랑 좀 그림이 비슷합니다. 그때 반윤의 수계다, 이렇게 지목을 했었잖아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일종의 신호탄을 쐈거든요. 안철수 의원을 두고 어제 윤 대통령하고 반대쪽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철규, 이용, 박수용, 김정재 의원, 이런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총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쇼에도 이제 박수영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네. 뭐 인수위 때 이야기들 이런 거를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박수영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김기현 의원 당사자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안철수 의원한테 거침없이 표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기존에 이제 윤심 아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윤심팔이 하느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랑 싸울 때 어디 가서 뭐 했냐. 이런 문제들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랑 인수위원장 시절 자체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거 자기 이익 보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인수위원장 때 일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공격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네. 근데 그거 위원 맡고 있으면서 왜 캠프 가서 돕고 있느냐. 그리고 방송 나가서 윤심 소재로 얘기하는 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실제로 해촉을 시켰습니다. 어제 김영우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해촉됐습니다. 위원 측에서. 네. 그래요. 왜 이렇게 뭐 공격이라면 공격, 비판이 시작됐을까요?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위기감의 발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기현 의원을 돕는 인사들이 그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실 매일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좀 긴급하게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대로 가면 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대책으로 처음 지목된 게 바로 장제원 의원 배제, 그러니까 이선 후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책이 일종의 총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장제원 의원 어제 스스로 밝혔죠. 맞습니다. 어떤 당직도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설 이거 다 진화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김장연대라고 하니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하고 그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공천을 막 휘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물러난 거고요. 예. 또 너무 친윤계 이런 좀 이미지가 집중되는 것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정말 시작 전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인수위원장 시절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 국민의힘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 좀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때 왜 난방비 문제 못 짚었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그때 그 문제를 짚었으면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쉬웠고 지금 훨씬 이 대응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제대로 안 했느냐. 자기 대통령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인수위원장 체험해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인사들 네. 쪽에서 자 이제 그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하나 변수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가 천하람 변호사의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준석계가 총출동을 했다, 이런 건데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예전에 기류를 물어보면은 당대표 선거에는 우리는 개입을 안 할 거야, 이런 기류가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천하람 변호사가 나왔고요. 네. 라인업을 다 짰습니다. 자 라인업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당대표는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최고위원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하고 허은하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이기인 경기도의원, 전에 성남시 의원 했었습니다. 도의원. 네,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결국에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실무진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갑자기 나서게 됐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상황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방송 때도 고민정 모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친윤계가 다수 나오고 반면에 친이준석계가 소수가 나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후보가 여러 명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게 되고 또 뭐 나경원 전 의원도 결국에는 안 나오게 되면서 한 명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뭡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많은 당원 모집했고 맨날 당원 모집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의지 자체를 잃고 투표에서 이탈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표 안 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이 싫다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도록 두는 것도 이건 좀 투표상 맞지가 않다.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친 이준석계에서. 네, 그래서 이제 투표할 공간을 열어주겠다. 이게 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지난주에 출연했잖아요, 뉴스쇼에. 네. 출연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 꼭 나가야 된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꼭 나가서 꼭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찍힌 그 득표율이 다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최종 득표율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못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든 나가서 선전을 해서 뭐 되지 못하더라도 득표율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 같은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때 인터뷰에서. 그 그림이랑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이더라고요. 이제 투표하러 좀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이준석계 후보들을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소위 말해서 친윤 뭐 이제 김기현 후보를 미는 쪽이 굉장히 급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년에 했던 행동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유효타가 될 것이냐,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인데 일단 장제원 의원 일선 후퇴 기시감이 듭니다. 한 몇 달 전에도 백의종군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면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몇 번의 백의종군할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에서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딱히 이제 사람들한테 또 이게 뭐 임팩트를 주거나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이철규 의원 아니면 박수영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 포인트가 가짜 윤심 발휘 뭐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근데 지금 윤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이제 김기현 의원한테 딱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심 얘기가 나오면은 그동안의 1년의 과정들 뭐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에서 찍어 누르거나 못 나오게 하거나 이런 좀 비민주적이라고 불렸던 이런 과정들이 다시 하고 지금은 윤심으로 모을 만큼 다 모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거나 정책 비전으로 정책 비전을 김기현 의원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 승리론이 이게 허구다 뭐 이런 거 지금까지 바깥에서 뭘 보여줬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윤심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미스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른바 이준석 진용, 이준석 라인업. 네, 한 사람인 김용태 최고위원 어제 후보 등록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잠시 후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직접 들을게요. 김용태 후보한테.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발의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박범계 의원하고 아침에 인터뷰했을 때 박범계 의원은 그거 통과되죠. 굉장히 확신을 했어요. 발의한 어제 최종 결정될 거라고. 그런데 어제 결정이 안 됐네요. 네, 의원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지도부에 위임하자 이렇게 좀 일종의 좀 잘 마무리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분위기가 어땠다는 겁니까? 반대하는 논리들이 이런 겁니다. 이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책임을 묻는 건데 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즉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헌재에 가서 막상 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한테 면죄부를 주게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풍 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다수당의 힘자랑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는 원래는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결론은 못 냈고요. 또 오늘 긴급회의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럼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의견 수렴을 더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좀 잘 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는 할 걸로 보입니다. 하는 쪽으로 네. 탄핵안 추진하는 쪽으로 오늘 가닥이 잡힐 것 같단 말씀이시고 어제 하여튼
이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그 장외투쟁하는 문제. 이번 토요일 날 집회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광화문에서. 네, 지금 강경파 의원들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4시에 숭례문 근처 광장에서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일종의 사람들 데려와라 이렇게 지시가 좀 내려왔어요. 의원들은 100명,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은 50명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는데 네. 좀 이거 가지고도 좀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 의총에서 이렇게 좀 할당하는 거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림이 할 사람들은 하고 좀 안 할 사람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좀 갈라지는 그런 그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어제 박범계 의원은 일정 없는 의원들은 다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일사불란하게 다 나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한 50명 중반 정도가 참여할 거라 그래요. 자,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책 한 권이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또 정치권에 어제 큰 파장을 일으켰죠. 네, 이 역술인 천공 의혹이 다시 한번 나온 건데요. 이 대통령이 새 관저 물색할 때 둘러봤다. 이 얘기가 이미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대통령 관저 정하기 전에 참모총장 공관을 역술인 천공이 둘러봤다라고 김종대 전 의원이 먼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작년에 제기했던 의혹이고요. 이거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거짓말이야라고 하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굿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왔고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일종의 폭로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에다가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 부 전 대변인이 김종대 전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사실은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은 작년 4월에 당시에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화장실 가고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꼭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이랑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참모총장 공간에 왔었다. 이거를 공간 관리하는 부사관이 보고를 했는데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 공간은 당시에 대통령 관저 후보였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이제 사용이 됐죠. 부승찬 전 대변인이 여러 번 좀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 긴 수염에 도포 입은 사람인데 눈에 너무 띄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관절 오는 게 가능하냐? 네,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 전 총장이 왜 그 부사관이 보고를 하겠느냐,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허위 보고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또 총장한테 그런 허위 보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추가로 육군 쪽에 자기가 확인을 해봤는데 차가 뭐였는지 누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승찬 대변인이 뭐 들은 거지만 들은 상황에서 목격자는 2명인 거예요? 그렇죠. 2명? 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을 했고 다시 남 전 총장이랑 또 이틀 뒤에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고요. 누가 같이 왔었느냐 이것도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김용현 경호처장이랑 예. 국민의힘의 모 의원 같이 왔었다고 언론 인터뷰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승찬 대변인이 들었다는 그 목격자들 그분들의 지금 입장이 중요한데 그분들 입장은 뭐예요? 일단 육군하고 대통령실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 입장이랑 같은 거죠. 이제 말씀하신 또 한 명 남영신 전 총장 중요한데 네. 지금 잘 모른다 할 말 없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에요. 아니라는 건 아니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잘 모른다, 할 말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CBS 한판 승부에 하태경 의원이 나왔는데 예. 입장을 대신 전달했거든요. 뭐 절대 아니고 CCTV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어제 첫 보도한 매체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 김준 수석 에디터 어떤 예. 점이 뭐 논란이 될 걸로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거를 관저를 관리를 하는 부사관, 그런 예. 다음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실 게임처럼 돼 버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면은 이거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제 휴대폰이 동시에 언급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자. 이거는 본인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사진은 이미 다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출입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어느 차량이 왔는지 지금 윤핵관 중에 한 명의 차에
지금 그 천공이 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있으면 그 차를 공개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정부가 응할지 그런 부분인데 청담동보다는 훨씬 더 정황이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사관이 관저 관리하는 부사관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영신 총장한테 이런 걸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직속 중요한 건 상관한테. 예, 예. 지금 이 책을 낸 사람이 남영신 총장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남영신 총장한테 들은 대변인인 거잖아요. 근데 남영신 총장하고 그 목격자라는 부사관 자체가 지금 모른다 내지는 기억 안 난다 쪽이면 그분들이 기다 아니다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조금 모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더 커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입을 네. 다물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증거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김재원 전 최고랑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도 나오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두 분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